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 보시면 지금 상당히 낮은 위치에서 위치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이 꽤 불안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왜냐하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식 가격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되고, 반면 채권 가격 자체는 똑같이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채권 시장을 통해서 조금 보시면 국채 수익률이 어느 정도씩 올라가고 있고, 자, 국채 가격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상방을 찍는 모습이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주식 시장이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도달은 해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어요. 다만 그러한 의견과 다르게 어느 정도 계속 시장이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배열 부분을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고, 자, 그런데 어제 말씀을 드리자마자 이제 하루 만에 이렇게 하방을 뚫어버리는 모습이 오늘 나온 겁니다. 자, 참 투자하기가 어렵겠죠. 이렇게 되면 종잡을 수도 없고, 사실은 어떠한 상황마다 계속해서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이럴 때일수록 사실 우리가 집중하고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엔 내가 어떤 원칙을 세울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개별주 섹터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개별주 섹터로 지금 넘어간 상태에서 이제 가장 강한 비중으로 넣고 있는 게 이제 에너지 관련 섹터예요. 그냥 그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를 떠나서 이 분야의 위치가 올라갈 만큼 가장 좋은 위치에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올해 내내 그랬죠. 주가가 바닥을 쳐도 에너지 섹터는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역시도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섹터만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나머지 모든 섹터 기술주는 또다시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 이제 필수재나 에너지 섹터 같이 어떤 침체주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내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금 지수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들 느끼실 거예요. 왜냐? 지금 11월부터 지금까지 투자를 하셨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10월 CPI 발표고, 자, 이게 11월 CPI 발표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때 모두 좋은 수치가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일한 위치예요. 즉 하나도 오르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사고 팔고 했던 분들 중에서 이 파도를 모두 타실 만한 분은 또 그렇게 쉽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내 주식과는 다르게 우리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대응, 스캘핑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많은 분들이 지금 9월이나 10월 이후에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큰 이득을 보신 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냥 이 박스권 안에서 시장이 움직였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다시 원점으로 도달을 했는데, 오늘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다시 하단을 건들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때 매수를 하신 분들도 결국에는 제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만큼 시장이 사실은 혼조세에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라, 장밋빛 전망하지 마시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무슨 인사이트를 드리려고 영상을 찍는 게 계속에 왔다 갔다 하냐라고 한다면 시장 자체가 실제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되게 혼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 방향을 조금 바꿔서 이제 개별주나 섹터 위주로 공략하는 쪽으로 이제 전환을 나선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떠한 이러한 시장에서 내가 옳다 그르다 이런 걸 따지면서 일희일비 하시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원칙과 해법을 찾아야 돼요. 만약 여기서 뚫리고서 이전의 저점을 만약에 뚫어버리게 된다면 이때 손절을 치실 수 있을 것인가 냉정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다시 올라올 거야? 또 줍줍 얘기 최근 장밋빛 전망들 많이 나왔었죠. 결과적으로는 그런 식의 어떠한 일방적인 예측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전에 이제 시장 분석을 하는 영상을 통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하방을 그릴 만큼 시장이 어렵다. 왜냐하면 실업률 자체도 팍 튀어오르지가 않았고, 그렇다고 실업률이 팍 튀지 않고 침체가 오지 않았는데 인플레가 영구적으로 잡히기도 어렵다 라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침체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냐? 금리가 5% 가까이 됐는데도 여전히 서비스 영역 고용은 좋아요. 이 말은 임금 자체에 어쨌든 인플레 요소가 아직도 살아있고 실제로도 아직 고용 쪽에서 뭐 유의미한 붕괴 같은 게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러면 뭐 바이든이든 연준이든 항상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건강하다. 우리나라는 아직 고용도 튼튼하다. 다만 인플레가 문제다. 근데 인플레를 잡으려면 어쨌든 고용 측면에서의 무너짐이나 침체적인 요소가 지금 필요합니다. 왜냐? 9%까지 갔던 걸 2%까지 낮춘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러한 애매한 포지셔닝으로 하나를 잡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둘 다 잡을 수 있다는 거는 환상이라고 보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어느 한쪽을 택해야 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만약에 이 정배열 추세를 버텨낸다면 결과적으로는 CPI와 연준의 FOMC 회의를 통해서 잡힌 방향으로 움직여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 시나리오는 이제 오늘까지도 이렇게 또 밀고 내려간다면 기각이 되는 거겠죠. 이게 틀렸다고 해서 뭐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세우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그 시나리오가 깨졌을 때는 다음 시나리오를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저점은 이 주요 저항선인 1200이나 400선 정도를 잡아놓고 과연 이 부분이 지지되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만약에 여기가 뚫린다고 하면 그때는 대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오늘 어느 정도 복귀를 해주면서 다시 추세로 복귀하려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는 어느 정도 또다시 투자, 즉 말씀드렸듯이 추세가 좋은 개별주들 위주로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좀 제가 항상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이날 CPI가 이렇게 발표가 되면 처음에 3% 오를 때 막 까부시는 분들 계세요. 뭐 이것 봐라, 뭐 결국 오르지 않냐. 또 이렇게 떨어지면 뭐 그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겸손해야 되고 시장을 자기가 예측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맞았다고 해서 그렇게 이렇게 경거망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만큼 어려운 시장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9월 중순과 12월 가격이 오히려 더 낮아지는 상황인데 그럼 과연 이거를 우리가 랠리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랠리 같은 건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랠리가 아니죠. 그렇죠? 횡보기 때문에 횡보스에서 랠리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최소한 단기적인 정배열이 잡혔기 때문에 이 추세만 확인하시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해법을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렇다면 지금 시장 자체가 오늘 이렇게 뚫고 내려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무너졌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빅스 자체는 또 이렇게 하방으로 향하려는 모습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흐름이 풋옵션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결국 이런 상황에서도 올라가는 게 무엇이 있느냐? 그 부분을 모니터링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지수는 혼조인 상황에서 혼자 힘을 받고 있는 종목, 그런 종목들을 발굴을 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추세 초반에서 이제 정배열로 시작하는 섹터나 종목이 있는지를 유의 깊게 봐주시고 특히나 이제 거시경제 차원에서 이러한 흐름에서도 역시나 주목받을 만한 곳이 있을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시면서 종목 발굴에 나가셔야 되는 그러한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단계에서 이게 내릴까 오를까 계속 고민하면서 물타고 내 돈 손절치고 했다가 또다시 올라가면 누군가를 욕하고 싶고 이제 이런 식의 지금 대응을 할 때는 아닙니다. 왜냐?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거를 일일이 대비하고 대응하고 오른다 내린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몇 번이나 이렇게 추세가 꺾이는 모습이 나왔는데 벌써 거의 5번째입니다. 자, 거의 2달 동안 한 4, 5번 정도의 포지션 전환. 이게 5번이란 게 꺾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결국 양으로 전환이 된 것. 저는 MACD만을 보지 않지만 그냥 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로만 봤을 때도 10번 가까운 신호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마다 내 모든 포지션을 넣으면서 투자를 고려하시기보다는 결국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내가 해법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뭐 분할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왔더라도 모든 포지션을 넣기보다는 뭐 일부 30%만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상황을 보면서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데 그러한 변화 없이 만약에 이렇게 올랐다고 또 경거망동 또 내렸다고 뭐 대폭락이 온다 뭐 이런 식의 투자는 이제 제 유튜브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렇게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지수를 또 롱베팅을 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타격이 또 컸겠죠. 심리적인 타격도 컸을 겁니다. 다만 시장 자체가 너무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별주로 조금 전환을 했고, 뭐 어제 같은 경우 제가 계속 밀고 있는 개별주 같은 경우는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어요. 뭐 지수 자체가 3%가 빠졌지만.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저희 구독자님들만의, 왜냐 저희는 동일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생각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고 또 혹은 뭐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너무 매몰되시기보다는 조금 말씀드렸듯이 개별주든 섹터든 혹은 분할 매수든 어떻게든 이러한 혼란한 시장에서는 본인들만의 해법을 찾으시길 바라겠어요. 뭐 아니면 3% 내릴 때마다 모아간다. 차라리 뭐 이런 원칙이라도 이미 어느 정도 하방이 크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이때보다는 훨씬 낫겠죠. 주봉 추세가 아예 꺾여서 시작을 하는. 그때는 저는 뭐 줍줍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차라리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뭐 그러한 원칙이라도 세워가면서 대응을 하시기를 조금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뭐 사실은 이게 오른다 내린다 하기에는 사실 너무 애매한 위치기도 하고 뭐 추세상 지금 꺾여가고 있는 건 맞다고 볼 수 있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이미 여러 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일수록 내 원칙을 세우고 더 공부를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약간 이런 잔소리를 조금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좀 주제 넘긴 하지만 네,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